안녕하세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무디스에 이어 스탠더드앤푸어스도 미국 은행 5곳의 신용 등급을 강등하면서 잭슨홀 미팅을 앞둔 시장은 더욱 위축됐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둔 엔비디아가 하락세로 돌아선 가운데 국내의 관련주들은 엇갈린 흐름을 보였죠. 네,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새벽이죠. 엔비디아의 실적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대표 수혜주로 꼽히는 이수페타시스는 상승과 하락을 오가다 강보합에 마감을 했고요. HBM 대표 수혜주로 꼽히는 한미반도체는 외국인의 순매수에 힘입어 2%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증시.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네, 상반기 누구도 넘볼 수 없던 왕자의 자리를 지키던 2차 전지주가 2분기 실적 부진과 또 대외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 신규 모멘텀 부재로 기간 조정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증권사 경고에도 2차 전지 매수입니다. 국내외 증권사들의 부정적 리포트에도 개인들의 2차 전지주에 대한 사랑은 좀처럼 식지 않고 있는데요. 외국계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팔아야 할 때라는 의견을 냈던 포스코홀딩스, 국내 증권사가 목표가를 하향한 LNF, 에코프로 BM 모두 개인들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주가를 받치고 있습니다. 오늘 종목별 흐름은 어땠나요? 네, 에코프로가 3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하면서 3% 약세로 마감을 했고요. 포스코홀딩스, LNF 등 대부분 2차 전지주가 일제히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상승 출발하며 탄력을 유지했던 LS도 오후 들어 하락 전환하며 등락을 반복한 끝에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2차 전지 이슈에 이은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는요.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조선 상반기 선박 수출 12조 원입니다. 조선업계 올 상반기 선박 수출이 12조 원을 기록한 가운데 고부가 최인환경 선박 수주량은 세계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전 세계 발주량의 44%를 수주를 하면서 올해 2월 이후 5개월 만에 월별 수주량 세계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처럼 조선업계 수주 호황은 지속이 되고 있지만 8월 초 이후 주가는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반등에 성공을 하지 못했죠. 네, 한화오션이 유상증자 검토 소식까지 악재로 작용하면서 8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외에도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 대부분 조선주가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슈퍼사이클 본격화에도 탄력을 회복하지 못하는 조선주, 신규 수주 프로젝트 등 향후 반등의 실마리가 될 일정들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셔야겠습니다.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종목 2차 전지와 조선주 가운데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에코프로와 LS, 한화오션 그리고 삼성중공업입니다. 자, 이 종목들 투자자 여러분 매수하셨나요? 매도하셨나요? 아니면 아직 고민하고 계신가요?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증권사 경고에도 2차 전지 매수입니다. 국내외 증권사의 2차 전지주 경고에도 개인의 2차 전지에 대한 사랑은 여전한 모습이죠. 외국인이 에코프로와 포스코홀딩스를 매수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띄지만 또 다른 2차 전지주는 매도 우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차 전지주를 향한 개인과 외국인의 시각을 어떻게 보시는지 이사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네. 분명히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 것은 맞습니다. 제도권이라고 하죠. 증권사 리포트가 뭐 외사든 그렇군 우리나라 증권사든 간에 소위 팔라는 내용이 거의 다 주를 이루고 있다 보니까 증권사 리포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제도권의 경우에는 이 에코프로와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위 숏 포지션이라죠. 공매도를 좀 취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주가가 생각보다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한 목소리로 팔라고 하는데 왜 주가가 빠지지 않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떠받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개인들의 자금도 어느 정도 한정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시총이 큰 뭐 몇십 조짜리 종목들이 안 빠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에코프로의 경우에는 MSCI 편입 이슈도 있고요. 포스코홀딩스의 경우에는 이렇게 주가가 올라왔어도 PBR 1배가 되지 않는 성장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지금 증권사 리포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다루지는 않는 것 같고요. 특히나 2차 전지 섹터 여러분이 보실 때 이제는 새롭게 나와야 될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ESS입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전혀 현재 2차 전지 섹터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주가 뭐 갑자기 튀어도 좀 안 되겠지만은 주가가 그래서 여기서 어이없게 밀리는 어떤 그런 흐름도 나올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2차 전지 섹터의 경우에는 우리가 예의주시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8월도 이제 중순을 넘어가면서 올해를 총체적으로 보면 지금 4달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연내 한 번 더 랠리를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트리거가 있을지 궁금한데 피비님 어떻게 보세요? 예, 트리거라고 한다면은 뭐 일단 금양이 MSCI에 이제 11월에 편입될 거다라고 하는 기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11월에 SK텔레콤, 뭐 포스코DX, 현대 오토에버와 같이 전반적으로 이제 MSCI 코리아 지수에 편입될 수 있다는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이 8월 달에는 이 변동성이 너무 커서 편입되지 않았지만은 시총 4조 5천억 원을 유지하고 변동성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금양 기존에 말해왔던 리튬 사업과 관련해서 뉴스도 함께 나와준다면은 전반적으로 2차 전지의 수급이라고 하는 게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에코프로가 편입된 것만큼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수급이 좋아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나 포스코홀딩스 그룹 내에서도 이제부터는 대량 수주가 좀 나와줘야 됩니다. 하반기부터 말씀이죠. 그동안이 뭐 시장에 얘기가 나왔던 매출액 영업이익을 이 대량 수주가 달성시킬 수 있다라는 말이 나와줘야 되고 현재 리튬 가격이라든지 NCM 이제 이 전구체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을 때 그래도 수주를 많이 받아줘야 전반적으로 얘기가 좋아지겠죠. 에코프로 OBM을 필두로 이제 수주가 나와준다는 소식이 계속 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향후 뉴스를 주목하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네, 자 지금 이제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 오늘 매도의 기술에 에코프로와 또 LS를 올리고 두 분의 사인을 들어보도록 하겠는데 지금 모두 고사인 긍정적인 사인이 들어왔습니다. 에코프로부터 점검을 좀 받아볼까요? 3거래일 만에 하락을 하면서 상승 탄력을 유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에코프로는 3%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먼저 김성훈 이사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은 뭐 좀 고해도 부담이 없는 자리일까요? 이거죠. 매수를 하시는 것은 전혀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주식을 사는 것은 뭐 막말로 해서 오늘 사서 내일 올라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에코프로를 포함한 포스코홀딩스도 그렇고 2차 전지의 대표적인 종목들의 경우에는 저는 하반기는 주가가 크게 오르지도 크게 내려가지도 않은 그런 기간 조정의 흐름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차 전지 섹터의 성장성 뭐 모두가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동차의 뭐 전기차의 보급 속도가 좀 느려지고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좀 눌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밸류션이 아직까지는 더해지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 결국 2차 전지 어떤 활용 범위는 뭐 좀 더 길게 본다라면 뭐 비행기도 이제는 2차 전지를 한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우리 실생활에서 2차 전지 어떤 보급 속도가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 논란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장성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커버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고 사인을 드는 이유는 뭐 여기서 적극적 매수를 하시라는 뜻이 아니라 현재 구간에서 천천히 모아가시는 그런 전략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장기적인 뷰로 좀 말씀을 주셨네요. 자, 강석훈 PB도 이제 고 사인을 주셨는데 에코프로가 어제 에코프로 BM을 밀어내고 코스닥 대장주에 등극을 했습니다. 현재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간 사실 에코프로 그룹주에서 공매도 잔고가 항상 좀 이렇게 많이 껴 있었는데 현재는 상위 50권 내에서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자, 에코프로 수급에 대해서 어떻게 좀 판단을 하실지 PB님께 들어볼까요?
예, 아무래도 뭐 에코프로가 MSCI 코리아 지수에 편입되면서 뭐 어쩔 수 없이 패시브 자금들이 이쪽으로 들어와 줘야 되는 것이죠. 에코프로 PM이 양극재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에코프로의 경우 그룹 내에서 수직 계열화를 하면서 이차전지 내에서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죠. 따라서 하나의 상품이나 이슈에 흔들릴 가능성이 적다 보니 외국인들이 선호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급 쏠림이 다소 진정되어 보이지만은 뭐 하반기 수주가 얼마나 이루어지는지에 따라서 뭐 이전과 같은 높은 주가 상승세는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뭐 최근에는 특히나 이번 주죠. 여러 통화 정책과 관련된 이벤트가 남아 있어서 방어적인 투자자가 많다 보니 주가가 조금 퐁당퐁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는 점도 같이 말씀드립니다. 네, 에코프로가 캐나다 퀘벡주에 들어설 양극재 공장 건설을 담당할 합작법인 에코프로캠 캐나다를 조만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유럽 헝가리에는 24년 완공 예정인 공장이 건설 중이고 북미, 유럽, 국내까지 글로벌 생산 맵이 현재 좀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인데 중장기 성장 스토리는 탄탄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봐도 좋을까요, 이사님? 네, 뭐 일단은 회사 측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노이즈가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헝가리 같은 경우 공장이 내년에 완공을 할 예정이고요. 캐나다의 경우에도 1조 2천억 투자를 했고 2026년 완공을 할 예정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회사 측의 어떤 얘기만 들어보게 되면은 2027년 매출 30조 원을 현재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목표이기 때문에 가봐야지 알겠습니다만은 일단 지금 어떤 흘러가는 흐름으로 봤을 때는 어떤 뭐 지금 어떤 투자의 속도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이 정말 회사가 안 된다고 하면은 여기 에코프로의 경우에는 대주주분이 결국은 이제 구속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다시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얘기 뭐냐면은 산업 트렌드 자체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면은 그 안에서 소소한 노이즈, 이번 대주주 구속 같은 노이즈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증명을 했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빠른 뭐 급하게 사실 필요는 없겠지만은 현재 구간에서는 여전히 모아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성장 섹터가 맞고 기업도 훌륭하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전략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주셨지만 에코프로를 또 거래를 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탄력이 조금 둔화가 되고 한 달 정도 이제 박스권을 조금 형성을 하고 있어서 계속해서 홀딩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익을 조금 실현해 볼까 하는 고민도 드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시점에서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비비님? 에코프로를 투자하신 분들은 어차피 뭐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보고 투자하셨으니 뭐 기존 로직이 무너지지 않는 한 들고 가셔도 좋아 보입니다. 다만 기존 가격을 정당화해준 뭐 대규모 수주라든지 매출 같은 것들이 앞으로도 나와줄 수 있는 환경이 되는지는 계속 지켜볼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표가는 130만 원 제시합니다. 네, 130만 원의 목표가 주셨고요. 이어서 LS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의 매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 거래일 연속 상승을 이어갈까 싶었는데 오늘 제자리에서 소폭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두 분의 사인은 여기에서도 이제 고 사인이 다 켜졌거든요. 먼저 이사님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차 전지 전체적으로 섹터에 좋은 평가를 해주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서 LS도 함께하는 그 이유일까요? 네, 맞습니다. LS도 이제 아시면은 이제 소위 전선만 파는 회사 아니냐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제2의 포스코홀딩스라고 이런 별명이 붙은 이유가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포스코가 안정적인 철강 사업을 바탕으로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풀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튀어 올라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도를 했고요. LS 같은 경우도 전선을 잘 팔고 있고 그래서 돈을 잘 보고 있는데 성장에 대한 어떤 그림을 그려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주가가 눌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LS도 2차 전지 LNF와 함께 전고체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다 아시겠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도 인프라 투자가 워낙에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변압기 업체들 주가 보시게 되면 계속 올라가고 있죠. 전기와 관련된 모든 풀 밸류 체인은 LS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LS에 가지고 있는 그런 자회사들의 가치, 상장되지 않은 자회사의 가치만 더하더라도 너무 싸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장성과 그림을 가지고 있고 싼데 이런 주식들이 PBR 1배 미만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라면은 네. 충분히 우리가 매수 접근으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석훈 PB께서도 이제 고 사인을 주셨는데 LS의 이제 수급을 조금 살펴보면은 그 외국인의 매수가 좀 연속성 있게 들어오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자, 지금 LS에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의 매수 성격은 어떻게 좀 저희가 판단을 해봐야 될까요?
뭐 외국인도 또한 이제 LS가 하고 있는 사업 쪽에서 여러 모멘텀이 발견되기 때문에 매수세가 들어온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앞에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특히나 해저전선 케이블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뭐 신규 해저전선 공장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가동된다라는 이야기가 이미 나오고 있고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이 해저전선 케이블 자체가 가장 높은 마진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중 하나가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사업입니다. 해상풍력 쪽 사업에서 특히나 이쪽이 이제 날개를 피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만 해상풍력의 경우 뭐 건설 사업 8개 프로젝트에 대한 초고압 해저 케이블 공급권을 모두 따내서 총 누적 수주액이 1조 원 정도가 됩니다. 또 뭐 벨기에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네덜란드 국영전력회사 테네트로부터 2조 원대의 초고압 직류 송전 케이블도 수주했습니다. 글로벌적으로 성장하는 장거리 송전망에서 핵심 플레이어로 활동할 수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도 외국인들의 수급을 끌어당기지 않았을까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뿐만 아니라 뭐 자회사 상장 이슈도 걸려 있기 때문에 네. LS 머티리얼스 이 내용도 같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뭐 해저 전력선 그리고 LS 머티리얼즈 뭐 추가 상장 뭐 이런 것들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공정위가 또 LS와 LNF의 전구체 생산의 그 합작회사 설립권을 이제 승인을 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LS는 뭐 광물 원료, 전구체, 양극재로 이어지는 2차 전지 산업의 가치 사슬을 구축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이사님께서 조금 전에 이제 뭐 제2의 포스코홀딩스다라고 이제 시장이 분석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처럼 좀 새로운 도약을 하는 모습 확실하게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가능하고요. 앞서서 이제 해상풍력 관련된 부분들 해저 케이블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2차 전지 수주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동재련 자회사죠. LS MNM 좀 어려운데요. 이것을 중심으로 현재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동을 재련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들이 있습니다. 이게 황산과 조황산, 니켈인데 이것을 가지고서 전구체 사업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뭐 뜬금없지가 않습니다. 충분히 관련이 돼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LS M&M의 자회사 중에 토리컴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토리컴이 금과 은, 백금, 팔라듐 등을 이용해서 소위 말해서 국내 최대 규모 도시 광산 기업, 여기서 이제 리사이클을 하는 어떤 전문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올해 배터리 리사이클 공장을 이제 준공을 했고요. 핵심 원료인 황산 니켈 갖다가 연산 약 5천 톤 정도까지는 생산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2030년까지는 5천 톤에서 27만 톤까지 확장을 하겠다라고 회사 측에서 계획을 밝혔고요. 자, 이렇게 되면 NMN의 자회사인 이 토리컴도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NMN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NMN을 가지고 있는 LS의 가치도 덩달아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단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부분들도 뭐 LNF랑 하고 있어서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찌 되었든 간에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부분들을 착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 해상 풍력 관련된 부분들, 해저 케이블 관련된 부분들 여기에 더 나가서 전기 관련된 모든 풀 밸류 체인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이 PBR 1배가 보시면 한 시가총액 따졌을 때는 6천억인데 지금 네. 시가총액 3조 5천억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다 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지금 가격에서 2배 정도의 업사이드는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모멘텀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뭐 해상, 해저, 뭐 전기, 자회사의 가치, 또 뭐 밸류까지 너무 지금 저평가 받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LS가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충분한 수익 구간에 들어서시기는 했겠지만 2차 전지주로 그야말로 좀 도약하는 시점이라고 보면은 지금은 매도할 때가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전략 좀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비비님? 예, 방금 말씀 주셨듯이 PBR 한 배가 안 돼서 만약 PBR 한 배를 적용하면 15만 원까지는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네. 오늘은 좀 12만 원 정도를 제시했습니다. 그중 이유가 이제 뭐냐면은 초전도체 관련주를 묶여서 주가가 급등한 것이 오히려 아쉬운 점으로 좀 잡혔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LS뿐만 아니라 아래에 있는 뭐 LS전선 아시아, 일렉트릭 모두 이 초전도체 테마에 묶여서 주가가 최근에 급등했었던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해당 테마의 변동성이 매우 큰 상황에서 높은 가격대에 몰린 매물이 좀 많아서 이걸 뚫고 가야 되는데 저항이 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다시 한번 12만 원 말씀드립니다. 네, 단기적으로 들어온 이제 수급을 좀 해소를 하고 가야 하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12만 원 목표가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조선주로 넘어가 볼까요? 조선업계 올 상반기 수주가 전 세계 발주량의 29%를 차지를 했고 이 수주 잔량이 1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7월에는 전 세계 발주량의 44%를 수주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뭐 이처럼 슈퍼사이클 호황이 수주로 가시화되고 있는데 8월 들어서 주가는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저희가 이제 조선주 슈퍼사이클을 미리 몇 달 전부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주가에 좀 선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할지 8월에 좀 이렇게 힘이 약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이사님? 네.
일단 조선의 슈퍼사이클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그 시나리오는 유효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에 주가 흘러내리는 이유를 두 가지로 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첫 번째로는 지수가 별로 좋지 않았었죠. 미국 시장이 3주 연속 흘러내리면서 어느 정도 좀 시가총액이 있다 보니까 조선주도 역시도 이런 지수의 영향, 매크로 시황의 영향을 조금 받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발주량이 조금 축소가 되는 듯한 느낌이 나오니까 바로 이 부분도 주가 하락으로 좀 이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발주량이 이제 줄어들긴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이게 여기서 끝나느냐라는 질문을 하신다라면은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어떤 발주량의 축소는 일시적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하반기 들어서는 뭐 카타르 LNG 프로젝트 등 여러 가지 FLNG도 그렇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그동안 조선주들이 5일선을 타고 올라가면서 저것을 언제 사야지라고 하셨던 분들이 많았을 텐데 지금 같이 눌렸을 때가 아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기회를 또 두 분의 의견을 함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도의 기술에 오늘 올라온 종목은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입니다. 지금 두 분의 사인을 보면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김성훈 이사께서는 스탑 주셨고요. 삼성중공업은 두 분 다 이제 고 사인을 주셨는데 하나오션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조 원대 유상증자 검토 소식에 조정의 폭이 깊어지고 있죠. 근데 이 가운데서 강석훈 PB께서는 여전히 지금 고 사인을 주셨어요. 먼저 경계의 신호를 주신 김성훈 이사의 좀 의견 먼저 들어볼까요? 네, 저희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공시가 나왔더라고요. 2조 원의 유상증자 일반 주주 공모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탑업, 운영자금, 시설 투자 쪽으로 좀 돈 쓰고 7천억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탑업인 증권 취득으로 공시를 했더라고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일단은 원래 하나오션 자체가 좀 밸류에이션이 비싼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주가 올라갈 때마다 증권사 리포트를 보시면 전부 다 홀드 의견이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이 조금 비싼 와중에 이미 여기서 지금 2조 원대 유상증자를 갖다가 이렇게 해버리는 바람에 네. 주가에 대한 어떤 희석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무시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돈을 가지고서 어떤 성장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지도 중요하겠지만은 어찌되었든 간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원래도 비싼 주식이 희석까지 된다라고 한다라면은 주가의 부침은 조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게 대안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우리는 조선주가 하나오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삼성중공업도 있고 HD현대중공업도 있고 HD 한국조선해양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대안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하나오션에 대해서는 일단 좀 중립 의견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선주에 전체적으로 좋은 시선을 주시기는 했지만 굳이 노이즈가 있는 하나오션보다는 다른 종목들을 보자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강석훈 PB께서는 지금 고사인 주셨거든요. 유중이 있지만 현재 종목 바닥을 형성했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예, 방금 이사님께서 잘 말씀 주셨듯이 그 조선업의 분명한 호황이라는 점에서 고란 시그널을 드렸습니다. 2에서 3년치 수주가 꽉 차 있다는 점도 이제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이제 하나그룹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함정 엔진과 하나 시스템의 전투 체계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특수전 사업부 쪽에서 강점을 키울 수 있다는 점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이제 고란 시그널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젠 조금 조심해야 될 시점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사이클 산업이니까요. 따라서 추세가 한번 이탈하면 다시 되돌리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이런 점들을 조금 조심하시고 유상증자라고 하는 이슈도 크게 주가를 흔들 수 있을 만한 이제 이유가 되기 때문에 여전히 유의될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지금 이제 하나오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과연 그 유상증자에 대한 여파가 어디까지 갈지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방산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신사업을 하겠다라고는 하지만 아직 확정된 바가 없고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라고 좀 밝혔잖아요. 그러면 이 여파는 어디까지 좀 예상을 해봐야 될까요, 이사님? 네, 어쨌든 주가의 부침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 이제 주가의 반등은 일단은 이 부분을 먼저 반영을 한 다음에 주가 밀린 다음에 이제 회사 측에서 오늘 또 뉴스를 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9천억을 들여서 해외 방산 공장과 첨단 방산 기술을 확보를 하고 또 6천억은 미래 선박 연구에 쓰고 또 2천억 갖다가 글로벌 해상 풍력 시장에 투자를 한다는 것이 저는 또 오히려 눈에 띄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어쨌든 간에 그 돈을 갖다 허투루 쓰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은 맞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실망을 하는 어떤 실망 매물이 단기적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소화하는 것을 지켜보자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하나오션이 하나와의 인수 마무리와 MSCI 편입으로 2차 랠리를 기대를 하면서 이제 홀딩하셨던 주주분들이 지금 이제 주가에 좀 불안감이 드시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유하신 분들 지금 강석호 PB께서는 고사인 주셨는데 어떤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예, 기존 보유자의 경우에는 유증을 받으시면서 기다릴 수도 있는 가격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신규 진입자는 조선 쪽 종목보다는 하반기 금리 인하를 기다리시면서 다른 섹터를 좀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와 같은 테크주를 중심으로 투자하시는 것이 신규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하나그룹 내에서의 시너지 효과를 바라보면서 네. 38,000원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제 목표가는 38,000원 주셨고 고사인을 주시긴 했지만 조선주보다는 다른 섹터를 좀 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삼성중공업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8월이 좀 들어서서 파란불로 마무리하는 날이 좀 많아졌죠. 오늘도 삼성중공업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 0.9% 정도 밀렸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두 분 다 고사인이 들어왔거든요. 먼저 김성훈 이사께서는 삼성중공업은 조선주에서도 좀 볼만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가장 어떤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HD 현재 중공업이 좀 더 많이 밀리고 있고 그 다음으로 한국조선해양 제일 강하게 버텨주고 있는 종목이 바로 삼성중공업이죠. 일단 내용만 보시게 되면 2분기에 영업이익 589억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해서 가이던스가 2천억 영업이익을 제시했는데 일단은 지금까지로 봤을 때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라고 시장이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LNG선과 컨테이너선이 잘 적절히 섞이면서 제품 믹스가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고정비 역시도 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영업이익단에서 어느 노이즈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멘텀이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연말까지 카타르 LNG가 나오게 되면은 이것을 수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에 FLNG라고 하죠. 우리가 과거에 이 FLNG 잘못했다가 엄청나게 이제 독박 쓰고 엄청나게 진짜 영업 손실로 이어졌던 경험이 있는데 이제부터 나오는 FLNG는 과거의 그런 어떤 정말 경험이 이제는 정말 약이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는 과거처럼 어떤 대규모 손실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FLNG의 경우도 주가 상승에 충분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LNG 수주, FLNG 짚어주셨는데 상반기 선박 수주를 보면 고부가 친환경 선박 수주량이 지금 세계 1위입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특히 친환경 선박에 강점이 있고 실적도 2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하면서 조선주 중에서 이제 가장 실속이 있는 종목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하반기에 추가 수주를 발판으로 주가도 다시 한번 좀 달려볼 수 있을지 PB님 어떻게 보세요? 예, 방금 이사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여러 가지 강점이 있는 회사입니다. 고로 조선 안에서 주도주라고 볼 만한 이유가 정말 많아 보입니다. 7월까지 올해 수주 목표의 66%를 이미 달성했습니다. 63억 달러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 주셨고, 네. 설사 선박 쪽 수주가 좋지 않더라도 방금 말씀 주셨던 해양 플랜트라고 하는 두 번째 카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삼성중공업 너무 좋아 보입니다. 엔지니어링 쪽과의 협업을 통해서 설계 역량이 더욱 좋아질 거다라는 점도 좋아 보이고요. 클락선에서의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추가적인 수혜가 기대가 됩니다. 일단 하반기 건조선가 상승과 고부가 친환경 선박 비중이 늘어나면서 가이던스는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전반적인 측면들을 좀 바라보면서 삼성중공업 계속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섹터도 좋고 사실 이렇게 흑자 전환에다가 좋은 뉴스들이 많은데 주가가 그렇게 힘을 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8월 초에 9,400원대 이제 신고가를 좀 찍었을 때 이때 그냥 좀 팔 걸 그랬나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슈퍼사이클 하니까 더 올라갈 줄 알고 좀 보유를 하셨을 텐데 이사님 여기서 전략 좀 어떻게 세워가 볼까요? 네. 지금 가격에서 여러분들이 매도할 이유는 당연히 없고요. 조선 3사, 하나오션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조선 4사 중에서는 가장 강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우리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혀 노이즈가 없다라고 놓고 본다라면은 우리가 매도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강력하게 홀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종목에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봤습니다. 에코프로와 LS, 하나오션 그리고 삼성중공업까지 종목 살펴드렸고요. 현재 주가와 모멘텀을 기준으로 포인트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시장이 변화하면 전략도 변동 가능한 점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이슈와 모멘텀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네, KTCS와 KTIS가 올라와 있습니다. KT그룹주 올라와 있는데요. 차세대 양자암호를 두고 오늘 양자암호 관련주가 초강세를 보였었죠. 양자암호 전송 이력이 있는 KT주가 시간에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각각 9%, 8% 강세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CJ시푸드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죠. 수산 테마가 연일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도 4% 강세 로 마감을 지었는데 시간에서 빨간불 이어가네요. 4.6% 상승하면서 3,815원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보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하게 큰 시세를 주지 못하고 약세 마감한 미코바이오메드와 우리엔터프라이즈가 9%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닥에서 가장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CQ센도 올라와 있는데요. 역시 양자암호 관련주입니다. 오늘 19% 상승을 했는데 시간에서도 8% 상승하면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 KT그룹주, KT알파 6%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피 하락률 상위 보겠습니다. 네, 하나오션이 5%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유상증자 이슈가 더해지면서 8거래 연속 하락 흐름인데요. 시간에서 좀 많이 빠지고 있네요. 낙폭 키우면서 5.6% 하락한 33,2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제일연마도 3%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또 한세실업 보시면 의류 OEM 업체죠. 6거래 연속 하락 흐름이고 오늘도 6% 정도로 약세 흐름 보였는데요. 꽤 낙폭이 컸습니다. 시간에서 추가적인 하락 보이고 있습니다. 2.3% 하락하면서 1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도 볼까요? 네, 오늘 약세 마감했던 조화제약 3% 추가적으로 빠지고 있고요. 핑거스토리 역시 정규장에서 이어서 시간에서도 추가적으로 2%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뒤이어서 V원텍 2% 약세 보이고 있고요. 최근 신규 상장주로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 시간에서 2% 정도 밀리면서 35,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자, 세 분이 가지고 오신 오늘의 종목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훈민 파트너 파두, 그리고 강석훈 PB 인벤티지랩, 그리고 김성훈 이사 신테카 바이오 가지고 오셨는데요. 노훈민 파트너의 종목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두의 라이징 포인트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엔비디아 실적 기대감과 그리고 내일 24일 보통주 추가 상장 모멘텀입니다. 네, 그러면 엔비디아부터 좀 말씀을 주셨는데 요즘에 시장에서 워낙 뜨겁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과 연결해서 주목해볼 모멘텀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내일 오전 6시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됩니다.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분기에 이제 높은 실적을 발표해가지고 이제 급등을 이끌어내었고 그 부분에서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 이제 실적이 좀 주목을 받았고 특히 매출과 이제 주당 순이익이 긍정적임에 따라 가지고 이제 반도체와 AI 관련주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올라서는 데 기여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이 만약에
그 엔비디아 실적이 긍정적일 경우 내일 이제 반도체와 AI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 관련주로 주가 상승할 가능성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내일 보통주 26만 주의 추가 상장이 예정이 돼 있잖아요. 이 부분은 수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일단 추가 상장이 26만 주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단기적으로 좀 좋지 않은 부분인데 이제 어제와 오늘 하락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감을 소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26만 주라는 부분은 이제 금일 거래량이 이제 10분의 1 정도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반등이 이제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엔비디아 만약에 실적이 긍정적인 것 부분을 이어간다라면 전체적으로 반도체와 AI가 반등의 이제 중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 상장보다는 엔비디아의 실적에 좀 의존을 해보자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가격적인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지금 차트 보시면은 금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동 평균선에서 이제 11선을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이제 지지받고 있는 흐름인데 내일도 이와 같은 흐름으로 출발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4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6,000원으로 정해보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강석훈 PB의 라이징 스탁 인벤티지랩 보겠습니다. 라이징 포인트 먼저 소개해 주시죠. 예, 기존의 한계를 극복한 IVL 드러그 플루이딕이라고 하는 거를 첫 번째 라이징 포인트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유전자 치료제에 꼭 필요한 LNP 기술이라고 하는 점도 두 번째 라이징 포인트로 말씀드립니다. 네, 기존의 한계를 극복했고 유전자 치료제 LNP를 꼽아주셨는데 둘 다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시장 내 경쟁력이나 모멘텀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예, 첫 번째 모멘텀으로서 IVL 드러그 플루이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 플루이딕이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의약품 제조 영역에서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개의 대표적인 플랫폼 중 하나가 이건데 이 주사제 개발 기술인 IVL 드러그 플루이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고분자 구체 안에 약효 물질인 API를 포장하는 기술로 체내 전달 효율을 높인 물질이죠. 자체 개발한 기술과 장비를 통해서 기존 방식의 낮은 수율을 극복하고 체내 약물 방출량을 줄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로 인해서 보다 다양한 적응증에 확장 가능해졌다는 점이 긍정적인 포인트로 잡히고 있습니다. 적용 가능한 분야는요, 탈모, 치매, 그리고 동물약품, 심장 사상충 백신 측면에서 좀 이용할 수 있고요. 이런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성장성이 좋아 보인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서 이제 유전자 치료제에 필요한 LNP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마이크로 플루이드이라는 기술을 가장 효과적으로 적용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에도 적용된 약물 전달 시스템으로 적용이 용이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봉입률이 낮고 대량 생산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 왔었는데 이 IVL 제네 플루이딕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활용해서 봉입률을 95%까지 올리고 대량 생산도 가능해졌습니다. 현재 ST팜, 유바이오, 로직스와도 연구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은 더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mRNA 치료제를 포함해서 유전자 치료제에 꼭 필요한 기술로 향후 인벤티지랩이 보유한 기술이 맞이할 미래가 유망한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주가가 최근 들어서 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진입해서 얼마까지 좀 가격을 노려보는 전략일까요? 네, 우선 1차 목표가로서 28,500원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6월 12 발행이라든지 유상증자를 마쳤기 때문에 총 185억 원의 자금 조달을 이미 했습니다. 따라서 단기에 추가 자금 도입을 할 위험은 좀 적은 편입니다. 향후 라이센싱 아웃할 신약 후보를 상당수 보유한 점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목표가를 설정했습니다. 매수가 현재가고요. 손절가는 21,300원을 제시합니다. 손절 라인이 마이너스 15%를 적용했고요. 7월부터 가격이 크게 오른 점을 고려해서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하나의 라이징 스타 김성훈 이사의 신테카 바이오인데 또 제약 바이오입니다. 어떤 포인트 볼까요? 네. 아직 오르지 않은 시장에서 잘 알아주지 않는 AI 신약 개발 플랫폼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신약 개발 과정에서 후보 물질을 찾아내는 플랫폼 기술 등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상반기에는 그렇게 모멘텀이 없었는데 이 시장에서 기다리던 모멘텀들이 하반기부터는 이제 하나둘씩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이 아직까지 모른다라고 하셨는데 흙 속에 진주가 될지 그 성장 스토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 뷰노라는 종목 아마 이제는 다 아시죠? 바닥에서 10배 정도 가까이 올라왔기 때문에 다 아실 텐데 이 뷰노가 작년 말에 창업 멤버분이 퇴사를 하시면서 회사가 망하네 했었던 회사입니다. 그러다가 올해 초부터 AI 바람이 불고 그리고 뷰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들이 이제는 매출로 이어지는 것이 조금씩 보이면서 주가가 급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목도를 했습니다. 딥노이드도 마찬가지죠. 딥노이드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 좋은데 이 딥노이드가 비급여 쪽으로 선정이 됐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아직까지도 매출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하나씩 모멘텀이 나오면서 주가 미래 가치를 급하게 현재 주가에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신테카 바이오 잘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신약 개발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신약 개발 과정에서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데 들어가는 돈과 시간이 상당히 좀 이것도 큰데요. 이것을 확 줄여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런 똑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슈레딩거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시장에서 보시면은 AI 어떤 관련 뭐 제약 바이오 업종 종목들이 많은데요. 좀 더 들여다보게 되면은 신약 개발 과정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바이오텍을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실질적인 AI 어떤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서 매출까지 일으킬 수 있는 기업은 국내 상장 기업 중에서는 신테카 바이오가 유일하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들어가서 저희가 좀 수익을 노려볼까요? 충분히 가능하고요. 제가 목표가 5만 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가가 13,500원입니다. 네. 목표가 5만 원이면 거의 3배 이상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제가 제시를 해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최근에 루닉과 뷰노, 딥노이드 같은 종목들이 바닥에서 급하게 올라가는 것을 봤기 때문이겠죠. 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상당히 소수만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고 그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올해 9월 달에 슈퍼컴퓨터 센터가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슈퍼컴퓨터 10,000대까지 확장이 가능한데 네. 이런 걸 가지고 있는 회사가 중소기업 중에서는 신테카 바이오가 유일하기 때문에 좀 기대가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주가가 13,500원, 목표가를 5만 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성장성을 좀 보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참고 잘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강석훈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PB, 김성훈 리워드홀딩스 이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특징주 5위부터 확인할까요? 신성 델타테크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초전도체 테마가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장 막판 밀리면서 11%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에서는 거래량 실리면서 다시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3% 상승하면서 5만 원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4위 종목은 모베이스 전자입니다. 자동차 전장품 전문 업체로 외국인이 5거래 연속 강하게 매수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윗골이 달면서 2% 상승으로 조금 아쉬운 모습으로 마감을 했지만 시간에서 긍정적인 분위기에 흐르고 있네요. 1.5% 상승하고 있습니다. 3위는 포스코 DX입니다. 코스피 이전 상장 모멘텀으로 무섭게 상승했던 종목이죠. 오늘 드디어 코스피 이전 상장이 의결됐습니다. 이에 오늘 9%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도 그 기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6% 상승하면서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2위는 MDS 테크입니다. 엔비디아 관련주로 엔비디아의 호시적 기대감에 주목을 받았었죠. 5거래 연속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시간에서도 빨간불 이어갑니다. 역시 6% 상승하면서 탄력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망의 1위 종목은 KTIS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상온에서 대규모 양자 얽힘 현상을 구현할 수 있는 양자 소재 후보 물질을 확인했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오늘 양자암호 관련주 테마를 형성하며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양자암호 전송 이력이 있는 KT그룹주가 시간에서 거래량 실리면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모멘텀의 연속성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KT 관련 이제 양자 암호를 전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원래부터 이제 8월에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수급들이 다 이제 테마주로 이제 계속적으로 몰리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 8월의 흐름을 계속적으로 보시면은 초전도체에서 그리고 이제 신소재 맥신으로, 또 맥신에서 이제 어제는 오염수 방류 관련주로, 또 오염수 방류 관련주에서 오늘은 양자 컴퓨터 관련 쪽으로 계속적으로 시장이 이제 좋지 않은 흐름, 그러니까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이 전체적으로 전망이 안 좋아지니까 좋지 않은 흐름으로 수급들이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해당 부분도 지금 이제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8월, 9월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이제 내일 있을 이제 뭐 잭슨홀 미팅 관련이라든지 혹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이런 악재 같은 것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해소됨에 따라서 해당 관련주의 흐름도 약세로 언제든지 약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매매에 나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주 5위 신성 델타테크도 보겠습니다. 초전도체 저온화폐 비공개 간담회 소식에 어제 시간외에서 활발하게 좀 위로 움직였었는데 오늘 정교장 급락에 이어서 시간에서도 약세 흐름을 보이다가 다시금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알 수가 없는데요.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할까요?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초전도체를 이제 한번 이제 언급하면서 설명드렸던 부분이 이런 테마주를 매매를 할 때는 가장 좋은 전략은 저점에 있을 때 매매를 하던가 혹은 이제 당일 매수와 당일 매도를 원칙으로 하면서 매매하는 게 좋다라고 항상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보시면은 상한가 가까이에 갔다가 금일 급락을 하는지 불과 1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급이 빠르게 이동하는 거는 언제든지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걸 전제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관련주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는 그 초저온 이제 협회 혹은 이제 계속적으로 연구 결과가 나옴에 따라서 이제 확실해지는 부분이지만은 지수가 조금이라도 반등하면 해당 부분이 언제든지 조정받을 수 있다는 걸 명심하고 매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로 양자암호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특징주로 KTIS도 봤지만 양자암호 관련해서 시간외에서 관련주들의 움직임 활발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테마주의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유의해야 할 점 그리고 주목할 모멘텀 혹시 있을까요? 네, 일단 테마주의 특징을 보시면은 이전에 초전도 테마주가 올라갔던 것 대비 맥신 관련 쪽이 올라갔던 거, 맥신 관련주가 올라간 것 대비 오염수 방류주가 올라갔던 그 높이를 다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시장이 처음에는 조정을 받아가지고 계속적으로 안 좋아질 것 같은 전망의 테마주로 쏠리던 수급이 점진적으로 나스닥도 이제 반등을 하고 우리나라 시장도 반등을 함에 따라서 거기에 관련된 기대보다 이제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이전에 8월에 충분히 조정받았던 종목들의 반등이 훨씬 더 이제 투자자들의 메리트로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해당 부분도 양자 얽힘과 양자 컴퓨터에 대한 가능성이지 해당 부분이 실적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투자인은 적극적으로 이제 주의하면서 매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테마주들의 시속 게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예전과 비교해서 봤을 때는 그 상승폭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 염두하면서 매매를 하란 조언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DR텍도 짧게 진단해 보겠습니다. 엑스레이 디텍터 성장성이 주목받으면서 3거래 연속 급등하면서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거든요. 추가 상승 여력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 DR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상승했던 폭이 너무나 이제 크기 때문에 제 생각에 좀 신규 투자로는 좀 약간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지만 그런 부분에 이제 상승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AI와 의료기기 혹은 이제 실적들이 좀 이제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의료기기 관련주들이 상승에 이어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관련주로 계속적으로 이제 전략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노훈민 와운의 파트너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시아 증시와 유럽 시황 전해드립니다. 어제 기분 좋게 마무리한 중국 증시는 오늘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1.3% 하락하며 강하게 빠졌고요. 선전도 2% 넘게 하락했습니다. 마감을 앞둔 항생지수 현재 0.1%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대중국 군사협력을 강화했던 미국 정부가 통상 분야에서 중국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중국 기업 27개를 잠정적 수출 통제 대상에서 제외한 건데요. 상무부는 해당 기업 제품들이 검증을 성공적으로 마쳤기 때문에 미검증 명단에서 삭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즉각 두 나라 공동이익이 부합한다고 환영했습니다. 최근에 심화되고 있는 중국 경제 위기 속에서 이번 조치가 어떤 바람을 불어올지 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어제 좋은 흐름 보여준 유럽 증시도 확인합니다. 오늘 닥스 지수 0.5%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개장 상황도 한번 체크해 보시죠. 캬크 지수 역시 0.4% 올라주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내일 프랑스에서는 8월 기업 신뢰 지수와 기업 환경 지수가 발표되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이마영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